11시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탁.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도 중국 소비 관련주와 반도체 대장주가 다시 한번 이끈 장이었습니다. 지난밤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또 반도체주를 끌어올렸고요. 또 중국에서도 소비 관련주들이 또 계속해서 상승을 이끄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좋은 소식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의 경제 지표까지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오늘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4.85포인트, 0.71% 오르면서 2108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45% 소폭 상승하면서 737.97에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상승은 기관이 이끌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관이 총 2,300억 원 이상 순매수세 나타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예상외로 외국인이 홀로 이끌었습니다. 화장품과 면세점 테마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몰렸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00억 원가량 사들였고 개인과 기관은 팔아낸 오늘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주, 그중에서도 화장품주가 다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이츠한불과 리더스 코스메틱, 또 한국 화장품 제조 등이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 또 화장품 대장주의 강세에 뒤따라 다른 종목들도 함께 강세였습니다. 오늘은 또 돼지열병 관련주가 갑자기 왜 오르나 하고 의아하셨을 텐데요. 중국 돼지에서 팬데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 종목인 첼시스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이글백과 우진비엔지 등도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예상치 못한 이슈로 시장이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어떤 이슈와 또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또 7월달 전략 함께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저희 구해줘 스탁 지금 유튜브로 동시 시청 가능하신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해 보시고요. 들어가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니까요. 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오늘도 여러분들 구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 등장하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정말 냉탕을 갔다가 온탕을 갔다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수익 잘 챙기고 계실까요? 자, 오늘은 6월달 마지막 마무리와 또 7월의 전략 함께 세워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강현재, 이지은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사연들 만나보고 또 알맞은 종목들 쏙쏙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신규 매수할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주세요 이렇게 보내보시거나 아니면 또 자세한 고민과 사연들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게시판으로 넘어오시면 되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은 화면으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깜빡깜빡하는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자세하게 남겨주시고 또 시청자님은 요즘 어떤 업종과 이슈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예상하시는지 시청자님의 성향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알맞은 종목들로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열심히 구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문자와 게시판으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오늘장 흐름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의 마지막 장인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는 강현재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재 전문가님, 바로 코스피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이크론 이슈도 있었고요. 또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오늘 좀 실어주면서 이렇게 소폭 상승을 하긴 했어요. 계속해서 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뭐 오늘장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도 시장 브리핑 드렸을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의 좀 흐름이 향후 앞으로의 그 시장의 좀 향방에 좀 결정되는 중요한 기로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뭐 긍정적인 부분들도 나왔었고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장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오늘장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초반부터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돌아오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장중에 한 2% 직전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다행히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듯 이렇게 보여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장중 2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둔화된 흐름이 좀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 또 장 막판에는 동시효과 때 결국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매도로 좀 전환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코스피 시장 한마디를 좀 표현을 하자면 아직까지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표현으로 좀 정리를 드리고 싶은데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뭐 한한령 해제 공식화에 대한 기사가 좀 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코스피 지수가 좀 2%까지 상승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곧바로 이 해당 기사 같은 경우에 정정 보도가 좀 나오면서 뭐 여행 판매 상품에 대한 그런 정정 보도가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장 막판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상승폭 반납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양매수를 좀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장 막판에 뭐 해외 지수들 뭐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급락을 보이면서 상승폭을 좀 일부 반납된 흐름을 좀 보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강보합권에서 전일 대비 0.71%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제 뭐 장중에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좀 유입됐다는 점은 그래도 향후 이제 우리 지수 향방에 있어서의 좀 갈림길에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고무적인 부분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대외적인 변수가 좀 아직까지는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우리 시장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뭐 그동안 좀 어쨌든 매도세를 보여왔던 외국인이 귀환을 했다라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최근 우리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뭐 환율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관도 기관도 이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그 기관 같은 경우에도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기금 중심의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수급 흐름이 좀 지속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눌림목 형태의 바닥 형태가 좀 확인이 좀 가능한
할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장기적인 하방 압력보다는 상승 중에 있을 수 있는 눌림목 반등, 눌림목 바닥 확인 정도로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된 이후에는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또한 뭐 시장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강현재 전문가가 또 시장 분석해 주시면서 오늘장 흐름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죠. 오늘 일중 흐름과 또 수급들, 이슈들 함께 짚어주시면서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시장 긍정적이다, 상승 추세 유효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코스피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지은 전문가의 생각이 좀 궁금한데요. 자,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코스닥도 그래도 좀 소폭 상승이긴 하지만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어요. 코스닥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좀 왔다 갔다 하는 시장 네. 모습이 요즘에 계속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코스닥은 왔다 갔다로 한번 이름을 지어줘 봤습니다. 지표 개선, 정책 기대감 등 이제 호재 부각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또 하루 만에 반등을 나와줬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나 상승 출발을 뒤따라 똑같이 해줬습니다. 미국의 주택 판매 지수가 예상을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을 보이자 경제 회복 우려에 대한 감소가 했고요. 또 여기에 연준이 발행 시장에서 회사채 매입을 시작한 점도 긍정적으로 좀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이랑 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모두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을 우려를 했고 또 미증시 우려를 하는 바람에 미 증시가 좀 후반에 탄력이 둔화가 됐어요. 거기다가 또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무역 분쟁이 또 이슈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좀 약세, 뒤로 갈수록 후반부로 갈수록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근데도 좀 단비처럼 물론 이제 장 후반에 이제 연관이 깊게 없다. 한한령 해제 소식이 그냥 일부의 여행 상품에 대한 판매일 뿐이다라면서 그렇게 깊은 완전한 해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한한령 해제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재료가 앞으로 좀 기대감을 실어서 우리 시장을 좀 상승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는 이제 발판이 마련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지금 이제 가수들이나 그런 콘서트 아니면은 좀 CF 이제 활동 등을 조금이지만 일단은 하고 있고 또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온다는 거는 이런 기대감이 이제 정말 확정시 되는 이슈가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면서 또 관련돼서 종목들이 좀 좋아지면 우리나라 시장을 좀 상승세로 또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미중 무역 분쟁이 있고 또 물론 이제 또 한한령 해제는 또 좋은데 미중 무역 분쟁은 또 안 좋고 그리고 경제 지표 개선이나 정책 기대감은 앞으로 좋은 이슈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7월에 실적 발표 시즌이 또 오잖아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돌입을 하는데 코로나 수혜 기업을 오히려 조금 찾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반기 전체적으로 그 코로나 악재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는데 오히려 반대 수혜를 입은 업체나 아니면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안전적인 성장을 이루며 또 배당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안전적인 종목을 찾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아직은 안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짝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조금만 안 좋은 소식이 나와도 또 금방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일부라도 수익은 꼭 챙겨 놓으시고요. 앞으로 매수를 진행하신다면 분할 매수 전략으로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있는 종목,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지은 전문가는 오늘 코스닥 시장 왔다 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코스닥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대변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좀 수익 나는 종목들은 좀 챙기면서 가져가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 수혜주에 좀 더 집중을 해보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종목들을 좀 발굴하는 시간으로 가져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저희는 여기까지 마감된 오늘장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구해줘 스탁의 본론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사례로 돌아올게요. 자, 두 분의 전문가 매일 이렇게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종목 열심히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익이 장난 아니라는 소문을 제가 듣고 왔는데요. 먼저 성공 사례 어떤 시청자님 구해드렸을지 시청자님 사연 먼저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성공 사례 주인공은요. 축하드립니다. 김채은님께서 남겨주셨던 사연이네요.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요즘 연이은 수익 행진 종목들 주셔서 덕분에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5G 관련주를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한번 손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5G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요즘 5G 관련주들 보니까 다시 움직일 것처럼 보여서 한 번 더 사보고 싶은데 또 예전 기억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전문가님께서 좋은 5G 종목 하나 추천해 주셨으면 하는데 좋은 종목이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안 좋은 기억을 수익의 추억으로 바꿔드렸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강현재 전문가가 구해주신 종목입니다. 에이스테크로 종목 구해주셨고요. 매수가는 1,500원, 최고가가 15,600원 달성하면서 현재 최고가 수익률이 48.57%입니다. 다시 한번 놀라운 흐름인데요. 에이스테크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리 시청자님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50% 가까운 수익이 도달을 했는데요. 바로 강현재 전문가에게 중간 점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잡아주신 목표가가요. 11,000원대, 11,900원이었거든요. 잡아주신 목표가를 훨씬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중간 점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테크 어떻게 볼까요? 에이스테크 당시에 이제 추천을 드렸을 당시에 이제 뭐 미국 이슈, 뭐 에릭슨이나 삼성전자가 미국, 캐나다에서 이제 뭐 현재 그 5G망을 이제 사용하기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 뭐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또 그때 당시 말씀드렸을 때 아직까지는 5G 섹터가 다른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줬던 부분에 비해서 좀 아직까지는 좀 바닥권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부분이라서 이제 종목 키 맞추기 장세가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5G 종목도 하나 이제 골라드렸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추천드렸을 때 당시에 이제 1,500원 정도 드렸었고, 이 1,500원 드렸을 때 당시가 이제 차트를 좀 살짝 보시면은 이전 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시점이었어요. 이게 자, 이렇게 좀 보시면은 보시기 편하실 네, 좀 더 봐야겠네요. 네, 어쨌든 이 이전 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시점이었고 추세를 완전히 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좀 11,900원을 드렸던 이유가 전 고점 대비했을 때 그 1차 매수저가 상승 저항성이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11,900원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이 당시에 그 돌파를 했을 당시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됐다라는 부분이었던 거고, 사실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종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만큼 5G 섹터가 이제 많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왔다라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금 시점에서 아직까지 보유를 좀 유지하고 계시다면 지금 1차 저항선, 1차 지지선을 지금 13,550원 정도의 지금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차 지지선을 13,550원 정도까지 좀 보시고요. 그래도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계시다 싶으시다면 12,400원 정도가 2차 저항선이기 때문에 2차 지지선 12,400원을 지금 붕괴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이제 보유 관점으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님의 사연에 맞게 5G 섹터 공략해봤고 또 그중에서도 에이스테크로 종목 구해봤습니다. 바로 지난주 사연이었는데요. 바로 상한가를 도달하면서 이렇게 48%가량의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 함께 잡아주셨는데요. 지지선 체크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략 잘 챙겨가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지은 전문가의 수익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고민의 시청자님 구해드렸을지 이번에도 시청자님 사연 먼저 다시 만나보시죠. 자, 다음으로 구해드린 분은요. 순진남이라는 닉네임으로 남겨주신 사연이었네요. 한번 살펴볼게요. 구해줘 스탁 덕분에 화요일 마감이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 종목 편입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좋은 종목 있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봤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자, 이지은 전문가 SK케미칼로 종목을 구해주셨네요. 매수가가 10만 1,000원대고요. 최고가가 13만 7,000원까지 도달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35.64% 도달한 모습입니다. 자, 이지은 전문가의 종목도 이렇게 올랐는데요. SK케미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렇게까지나 오를 줄은 사실 기대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진 전문가님, 바로 SK케미칼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잡아주신 목표가 역시나 11만 1,000원대였어요. 잡아주신 목표가를 또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SK케미칼은 좀 더 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수익을 챙기신 분들한테는 이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은 좀 이따가 추후에 차트를 보면서 손절선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SK케미칼은 당연히 SK바이오팜 상장 이슈를 통해서 또 수혜를 받았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그때 코로나 관련해서 치료제 관련주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이언스라고 SK 산하의 회사가 있는데 나파모스타트라는 그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국내 최초로 공급을 했고 또 비임상 시험을 진행 중인 그런 회사입니다. SK케미칼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뭐 폐렴규균이라든지 독감 등의 백신 개발에서 경쟁력을 되게 굉장히 강하게 보여온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이제 더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그 외에 다른 치료 백신의 개발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좀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SK케미칼은 생산하는 방역용 투명 소재의 방역용 투명 소재가 있는데 스카이 그린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연간 수출량이 굉장히 크게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외국에서 병원이나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만약에 2차 대유행이 다시 찾아온다면 그때도 또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만약에 아직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은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11만 원 선 부근에서 일단은 좀 천천히 이제 분할 매도로 수익을 좀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또 다시 한번 좀 이제 뭐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나는 좀 대비해서 뭐 이 수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기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래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신다면 21선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뭐 10만 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매수하시고 또 좀 이제 5일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15만 원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K케미칼 중간점검 도와드렸습니다. SK바이오팜 상장 이슈와 또 나파모스타트 함께 엮이면서 이렇게 35%가량의 수익을 안겨드렸는데요. 자, 기업 자체는 워낙 좋기 때문에 추후에 또 분할 매수하시면서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15만 원까지도 괜찮겠다라고 기업 분석도 함께 해주셨고요.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1만 원 선에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함께 잘 참고하셔서 수익 잘 챙기시길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성공 사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도 부지런히 또 열심히 구해드릴 거니까요. 두 분의 전문가 믿고 오늘도 저에게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구해드릴 텐데요. 앞서 보신 수익들처럼 성공 사례들처럼 나도 또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구해줘 하고 외쳐주셔야 합니다. 자, 저희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신규 매수할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시청자님의 고민과 사연들 자세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열어두고 있는데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빨간 버튼 보이실 텐데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고요. 앞서 만나보신 사연들처럼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남겨주시고요. 그런 것도 어렵다 하시면 상단에 또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베스트 사연들 올려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오늘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요즘 시청자님 어떤 이슈와 업종, 테마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구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남겨주실수록 좋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사연들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연 바로 화면으로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이지은 전문가님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한정숙님의 사연 함께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님. 전문가님이 워낙 엔터주 좋아하시잖아요. 방송을 잘 챙겨봐서 알거든요. 오늘 한한령 해제 이슈가 있던데 엔터주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종목 담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한정숙님의 사연 먼저 화면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 애청자 인증 아주 제대로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지은 전문가님 또 엔터주 정말 잘 구해주십니다. 자, 전문가님께 이 사연 맡겨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지은 전문가님 딱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 전문가님 오늘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 받으면서도 네. 이슈는 일단 접어들긴 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계속 기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엔터주로 골라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구해드릴까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엔터주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도 엔터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엔터주는 바로 뉴입니다. 드라마와 이제 영화를 그런 제작을 하는 업체인데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시황을 말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한한령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그래도 저는 시장에서 조금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일단은 좀 그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같이 됐는데요. 일단은 또 한한령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극장으로 관객들이 다시 몰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살아있다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굉장히 주말에 관객들이 많이 몰렸고 또 사람들은 워낙 또 극장을 좋아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이제 이거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이 극장 개봉으로 인해서 극장 턴어라운드가 시작된 거라고 보이는 이제 일각에서 많은 시각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여름에 최고의 기대작이죠. 반도라는 그런 영화를 제작하기도 한 그런 회사입니다. 반도는 이미 185개국의 사전 판매로 인해서 총 제작비의 절반에 달하는 자금을 회수를 했는데요. 높은 판가 확보는 물론이고 또 흥행 시 추가 수익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미, 거기다 유럽, 중동 국가, 북미를 아시아 정말 다양한 국가로 지금 벌써 판권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벌써 제작비의 반을 확보를 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이나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작비를 다 채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워낙 나오는 배우들이 빵빵하고 또 예전에 부산행을 제작했던 그런 제작진들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여름에 정말 기대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많은 작품들 그때 당시에 같이 이제 라인업이 구성되었던 영화들이 개봉 시기가 미뤄지면서 좀 단독으로 여름에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또 드라마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영화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도 제작을 하는데요. 드라마 우아한 친구들도 또 이제 드라마 방영을 앞두고 있어서 기대감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영화 관광 등의 1조 소비 쿠폰을 풀어 내수를 살린다는 정부의 소식도 있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아직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없지만 이제 앞으로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9월부터 3개월 동안 할인 혜택 같은 거를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착착 잘 진행이 된다면 시장에서 영향을 받을 거고 또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되는데요. 이 뉴라는 종목이 좀 크게 수혜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또 외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된 만큼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설정 도와드릴게요. 오늘 이제 수급 유입되면서 좀 장대 양봉 나오고 좀 강한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오른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거를 좀 강하게 테마를 타고 갈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드리면 21선 부근인 4,400원 부근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인 7,000원 부근까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엔터주들이 앞으로 또 좀 좋을 것 같고 또 그 왜 블랙핑크라든지 또 가수들도 막 대거로 나왔고 또 여러 가지 엔터 쪽의 이슈가 앞으로 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지은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뉴를 구해주셨고요.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함께 제작하는 회사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또 수급 유입도 눈에 띈다는 점 함께 체크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손절가는 4,400원 잡고 대응하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잡아주신 목표가까지 함께 잘 참고하시면서 수익 잘 챙기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도 빠르게 만나봐야겠죠? 또 다음 분 구해드리러 화면으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자,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최남순님께서 남겨주신 게시판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주식 초보자입니다. 최근 보니까 두산 관련주들 매각 이슈를 받아서 또 많이 오르는 것 같던데 관련주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혹시 지금 매수해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남순님의 사연도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두산 그룹주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초보 투자자 치고는 굉장히 또 이슈에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강현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산 그룹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제는 구조 조정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환골 탈퇴를 하는 수준으로 이제는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수혜주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또 초보 투자자라는 점 감안하셔서 구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우선 뭐 두산 매각 관련해서는 이제 이전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이렇게 제시드린 바가 있었었는데요. 사실 두산 인프라코어도 지금 사실 차트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의 단계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좀 덜 간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두산 밥캣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그룹 계열의 이제 외국 기업 지배 지주 회사로서 북미나 오세아니아, 그다음에 유럽, 중동,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이런 지역 내에 종속 회사들을 좀 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종속 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건설 기계 그러니까 뭐 컴팩트 건설 기계나 그다음에 뭐 포터블 파워 같은 이런 건설 기계들을 이제 제조하거나 또 판매업을 좀 영위 중인 그런 기업입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두산그룹 내에서 이제 예전에 지금까지도 사실 진행 중에 있는 이 유동성 자금난 위기를 좀 타개를 하고자 자구안으로서 이 매각 이슈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두산 인프라코어의 원래 함께 계열 그 자회사로서 있었던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두산그룹 내에서는 이 인프라코어만 좀 매각을 좀 진행을 하고자 밥캣을 좀 분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두산 밥캣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드릴 것 같은데 이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단 측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 계열사를 매각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매각 진행 절차가 실제로 좀 진행이 되면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강세 흐름이 좀 나아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매각이 완료된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이슈로 인해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는 다시 한번 강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밥캣 또한 또 파생 수혜가 좀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매각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이제 그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역시 이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마찬가지로 두산그룹 내에서 역시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그 매각 이슈의 중심에 있는 회사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두산그룹 내에서 이제 자금난이 이제 시작됐던 그 근원이 되는 게 두산중공업이었어요. 이 두산중공업이 이제 그 현금 유동성이 좀 풀리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국책은행을 통해서 이제 3조 6천억 정도의 그 긴급 수혈을 좀 받았던 바가 있었고, 또 현재까지 지금 진행된 부분만 4조가 넘는 부채 상환을 부채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와 같이 또 구조조정 비용까지도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현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만 매각을 했을 때 두산그룹 내에서 이런 자금들을 좀 충당을 할 수가 있다면, 사실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좀 타지는 않았었던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산인프라코어 자체가, 이 두산인프라코어라는 그 기업 자체가 기업 가치가 그렇게까지 높은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현재 시총이 1조 5,500억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지분을 한 36% 정도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좀 시가로 따지자면 5,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좀 보태고, 또 향후 기업 가치가 좀 상승될 그럴 부분들까지도 좀 감안을 한다면, 좀 이제 후하게 쳐졌을 때도 채 1조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두산그룹 내에서는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최소한 3조 이상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만 매각을 했을 때에는 이 금액을 좀 전체적으로 좀 충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매각 순위로 이제 두산밥켓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매각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집중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두산그룹 계열사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두산솔루스도 있고요, 두산퓨어셀도 있었고, 뭐 지금 말씀드리는 밥켓, 인프라코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어쨌든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뭐 두산솔루스나 또 이 두산밥켓 쪽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매각 이슈가 좀 쏠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두산밥켓을 제시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무리하면서 이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좀 제시를 드릴 텐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두산인프라코어와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좀 주가 상승이 크게 보여지지 않았던 종목이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장 상황 대비해서도 맞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두산밥켓 제시드리면서 목표가 29,550원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2,80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산그룹 현재 재무구조 좀 개선하기 위해서 대규모 매각이 진행 중인데, 이에 따라서 좀 파생되는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산밥켓으로 종목 구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9,550원, 손절가는 22,800원 잡아주셨습니다. 두산그룹주 원했던 우리 시청자님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목도 구해드리고 또 시청자님의 계좌도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계속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시간이 짧아서 오늘 사연 채택이 안 되더라도 또 방송 시간 외에도 부지런히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계속 구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란이 너무 짧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십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고요. 앞서 보신 사연들처럼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남겨주시고요. 또 시청자님은 어떤 이슈와 또 어떤 업종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시청자님께 맞는 종목들 구해드립니다. 자,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와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빠르게 다음 문자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화면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끝번호 3345님께서 남겨주신 문자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이지은 전문가님도 바이오 종목 적중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셀리드, 카이노스메드, 바이오톡스텍 등 좋은 종목 너무 많았어요. 오늘도 바이오 종목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 이상하게 바이오가 끌리더라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3345님의 문자 사연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시죠.
이번에도 저희 애청자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지은 전문가의 종목들 완전히 다 알고 계신데요. 셀리드 같은 경우도 60% 넘는 수익이었고 카이노스메도도 약 60% 가까운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바로 이지은 전문가에게 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바이오 종목들 이제 좀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요즘 적중률이 장난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바이오가 끌린다고 하십니다. 이번에도 잘 구해주실 수 있겠죠? 네, 이번에 또 좋은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SK 바이오팜 상장을 앞두고 뇌질환 치료제에 대한 그런 부각이 될 예정인데요. ABL 바이오 역시 부각 가능합니다. ABL 바이오 파이프라인 ABL 301은 파킨슨병 원인을 알파시누클레인을 타깃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안전성이 우수하고 또 방광기가 길어서 동물 모델을 통한 구현이 쉽다는 강점이 있는데요. 글로벌 상위 20위권 내에 속하는 빅파마 15개여 개의 파트너사들과 기술 이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 내 플랫폼 기술 이전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뇌질환 치료제 시장의 규모는 2018년 840억 달러로 항암제와 감염성 질환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로 큰데요. ABL 바이오가 지금 빅파마 15개에게 15여 개의 파트너사들과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재료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ADC 플랫폼 및 이중항체 가치가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ABL 바이오 또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나 미국의 업체들도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계약금을 받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제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한 사례들도 있는데 ABL 바이오도 좀 이쪽 부분에서도 기대되는 방향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 특성상 ABL 바이오의 플랫폼 특성상 반복적인 기술 수출 또한 가능하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미 총 5건의 1.4조 원에 달하는 기술 수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가. 그래서 이 회사가 또 앞으로도 또 반복적인 기술 수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타 경쟁사들 대비해서 긍정적 데이터도 갖고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특히 ABL 301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하반기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 예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ABL 301뿐만 아니라 또 다른 파이프라인도 좀 하반기에 좋은 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ABL 바이오도 좀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종목들과는 좀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잠깐 바이오주들이 좀 약세를 나타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좀 가파르게 올라갔던 부분에 좀 매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지만 오히려 좀 좋게 생각하면 좀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갈 수 있는 좀 그런 부분 마련했다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절선, 그렇게 크게는 안 잡아드리고요. 손절선 29,000원 부근만 깨지 않는다면 좀 추세 전환을 하고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인 4만 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바이오 적중률 정말 뛰어나신 우리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이번에는 ABL 바이오로 종목 구해 주셨고요. 하반기에 좋은 소식 기대된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손절가는 29,000원 잡고 대응하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4만 원 부근까지 봐도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잘 챙겨가 보시고요. 자, 빠르게 다음 사연도 만나봐야겠죠? 또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게시판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또 전문가님 부르시는 분이 있네요. 김덕규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전문가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뉴스로 한알령 해제 기사가 나온 것 같던데 그래서 그런지 화장품이나 다른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중국 관련해서 종목 하나 매수해보고 싶은데 오늘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잘 모르겠어서요. 혹시 좋은 종목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덕규님의 사연도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역시나 한알령 해제 기대감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현재 전문가에게 구조 요청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화장품이나 면세점 많은 관련주들이 이미 올랐기 때문에 좀 아직 안 오른 종목들 좀 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사가 떠긴 떴지만 어쨌든 정정 보도가 되면서 한알령 해제는 아직 진행된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알령 해제 기사가 떴을 때 사실 가장 강력하게 우리 시장에서 보여줬던 섹터가 이제 화장품 섹터입니다. 이제 그 시청자님분께서도 이제 그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주를 하나 이제 골라왔는데요. 종목은 이제 코스맥스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코스맥스라는 그 회사에서 이제 기업 분할되면서 재상장된 업체로서 이제 투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코스맥스 BTI라고 하는 이 모회사를 좀 두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제조자 개발 생산이라고 하는 ODM 방식의 그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제 화장품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화장품 제조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코스맥스 차이나나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코스맥스 아이큐어 같은 이 자회사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중에서는 이제 오버 아닌 오버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사가 좀 뜨면서 작은 해프닝이 좀 장중에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공식화가 된 건 아니었지만 이 와중에서도 이제 올랐던 종목들이 있었고 그 종목들이 사실 심하게 빠지는 현상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정 보도가 되면서 사실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좀 포착됐다라고 보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에는 사실 지금 와서는 또 화장품 섹터가 아직까지는 또 다른 섹터에 비해서 이제 그러니까 덜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와서 화장품 섹터를 보는 것도 사실 전 좀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화장품 섹터 중에서도 아직까지 오늘 좀 덜 오른 종목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코스맥스를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더 추가로 좀 드리겠는데요.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금 마우스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사태가 좀 발생을 하면서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급한 조정세가 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른 회복을 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동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 손소독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빠른 속도로 좀 회복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주가 어느 정도 좀 81,000원 윗선을 좀 지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계속 이제 파동을 좀 만들어가면서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윗꼬리를 좀 강하게 달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라는 한알령 해제라는 그 오보가 좀 발생을 하면서 좀 오버슈팅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빠졌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장중에 3%대 강세로 좀 마감을 했다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이제 화장품 섹터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가격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 11만 원 목표가로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1,600원. 81,600원 정도로 이제 제시를 드리면서 이 선을 깨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고 중개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1,000원 목표가 81,600원 손절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현재 전문가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로 종목 구해 주셨고요.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함께 잘 참고하셔서 수익 잘 챙기시길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구해드린 모든 종목들 또 수익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지은 강현재 전문가 함께 하셨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